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자도 부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저인망 어선을 처음으로 투입했고 오늘부터는 남해안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해역에서는 해경과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 선박 39척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저인망 어선 2척도 처음으로 투입돼 추자도 근처 해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8명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원거리까지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부터는 전라남도 완도와 진도군에도 해안 지역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경과 해군 잠수사 50여 명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추자도 부속도서 40여 군데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또 최대한 빨리 돌고래호를 인양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 수색 작업은 물론 선체 인양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사고가 난 돌고래호에는 자동 위치 발신 장치, 이른바 VPS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소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돌고래호의 VPS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시각은 지난 5일 저녁 7시 39분. 생존자들은 11시간 동안 배 위에서 버티다 해경이 아닌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GPS에 보면 그 틀어놓으면 해경하고 있다. 연락이 된다는 말. 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어선 7만여 척을 대상으로 VPS 보급에 나섰습니다. 2년 전에는 배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자동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자동 송신 기능은 시범 운영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기울기로 조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초에는 배가 몇 도 이상 기울면은 그러한 그 기울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를 주는 거로 설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신호들이 울리게 되고 어민들은 돌고래호의 선장이 VPS에 자동 신고 기능이 있는지 착각했거나 이 상황이 급박해 사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뛰어가지고 왜 그걸로 돌아야 돼? 그럼 그럴 만한 사항도 없고 시간제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 단말기는 방수가 잘 안 돼 고장이 잦은 것도 문제입니다. 해경은 돌고래호의 VPS 신호가 모니터에 사라진 뒤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 당시 야간 수색이 가능한 제주 해경 헬기는 수리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대는 야간 탐저 등과 적외선 열상 장비를 갖춘 프랑스제 팬더 헬기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특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사고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기존 공항을 넓히거나 제2공항을 짓는 2가지 안으로 압축됐습니다. 또 예정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예상 부지에 대한 소문은 모두 뜬 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시간에만 30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활주로. 활주로 부족으로 10대 중 1대꼴로 운항이 지연돼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3가지 대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공항을 없애고 대형 공항을 새로 짓는 신공항안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기존 공항에 활주로 1개인 제2공항을 짓는 2가지 안으로 압축된 겁니다. 연구 용역지는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항을 주변에 형성된 여러 가지 경제활동 번역이 기존 공항이 폐쇄될 경우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지난 1차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4시간 운영과 항로 안전을 위한 항공구역 재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뜬 소문으로 부작용과 갈등 우려가 높다며 진행 과정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용역지는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11월에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문도 나 있어서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꿈에 차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당성 검토에서 의견 제시를 분명하게 풍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아직 저희조차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쯤 추가 설명회와 지역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11월 용역진의 최저간을 받아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은 조금 서늘한 모습인데요. 낮 기온도 24도 내외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모두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오늘도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추자도를 포함한 대부분 섬 지역 맑은 가운데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한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오라 삼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43살 양모 씨가 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혼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지역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건설업자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3만 2천여 제곱미터에서 나무 260여 그루를 베어내고 중장비로 집안을 정리해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무를 베어낸 뒤 천막으로 덮어 재선충병 훈증 처리 현장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여행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선물로 받은 80만 원짜리 제주 여행 상품권을 제세 공과금 17만 원만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려 33명에게 6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서귀포 시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투숙객들이 잠든 틈을 타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게스트하우스 4곳에서 29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